이 지하터널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2014년경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후 완공됐습니다. 총 길이만 5.5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지하터널을 달려봤습니다. 실제 삼도 1차 아파트 아래 지하터널이 뚫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터널 공사가 어떻게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 이찬우 박사는 먼저 땅에 묻혔던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집안이 침하됐다고 주장합니다. 20cm 정도 침하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는데 25mm, 2.5cm가 넘어가게 되면 집안이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이미 이제 그렇게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는 아파트 집안 침하의 원인이 지하터널 공사 도중 유입된 다량의 지하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제 터널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토사도 대규모로 유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토사가 빠지면서 지하가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심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터널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던 당시 지하수가 있는 단층을 건드렸는데 그때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빠지면서 빈 공간이 생겼고 이후 그 공간이 무너지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 실제 터널 단면대에 표시된 지표층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땅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수가 이제 있는 위치가 지표면에서부터 굉장히 낮아요. 땅만 파면 이제 나올 정도, 뭐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밑에다가 이제 지역에다가 터널을 뚫었을 때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뚫어야 되는데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하고 그냥 뚫은 거죠. 지자체 담당자들이 건물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계측 결과 보고서. 계측 업체가 공사 내내 인근 건물의 기울기 정도와 균열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유치원 건물의 기울기와 균열 상태는 안정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건물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측 보고서를 살펴본 전문가. 그런데 봐, 이 엉터리잖아. 다 제로로 놨잖아. 아, 엉터리라고요? 왜? 아까 3.5에서 다 제로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옛날 데이터를 가져갖고 조작을 한 거야, 조작을. 아, 그래요? 아, 조작을 했다고? 이 변화량이 원래는 있었고 기존에 변화량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2인데 지금도 3.2다. 그럼 제로죠. 근데 여기 다 제로로 돼 있네요? 이거는 글쎄, 측정을... 이거 데이터를 0점을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 3mm의 가량의 균열이 있었다면 이후 늘어난 만큼 크기를 측정해 그 값을 더한 값이 최종 균열의 크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계측 시작점은 모두 0입니다. 즉 3mm의 균열이 있더라도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균열을 계속해서 0으로 표기,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기록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왜 이런 방식으로 건물의 균열을 측정한 걸까? 계측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크랙이 얼마가 나 있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표시는 안 해드리고요. 그냥 제가 해서 뭐 초기치 잡고 거기서 계속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잰 거를 제로값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 건물에 대한 변이는 안정하다, 관리 기준치 대비해서 안정하다고 뭐 우리가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쪽에서 아마 아니죠. 저희는 그냥 토목. 그 밑에 있는 토목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계측을 하는 거죠. 그럼 원청의 하청으로 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유치원 건물의 기존 균열이 누락돼 있는 계측 보고서. 이렇게 측정해도 괜찮은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식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균열이 뭐 10mm, 1cm가 발생된 상태라면 거기에서 한 5mm 정도만 더 생겨도 구조물의 부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심각한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절대적인 균열 폭도 같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물의 안전이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